정부가 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여준 셈인데요. 업계에선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8사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당초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많아요. 10만 호 공급 예상됐는데 2배 이상이 지금 나온 겁니다. 강화된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 모두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각종 규제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함께 발표해 왔지만 물량이 더 공급돼야 한다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늘 8사 공급 대책을 전격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공급 물량만 지금 13만 2천 호 정도입니다. 이게 공급 물량이 충분한 건가요? 예, 우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전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8사 대책은 정부가 확실히 주택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면 즉각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방침이 앞으로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급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H나 SH가 참여하는 공공 참여형 개발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민간에서 얼마만큼 참여가 이뤄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또 이번 대책은 상당수 공공임대와 분양에만 집중돼 있어 집값 안정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임대는 사실상 내 집 마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패닉 바잉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지금 2023년 물량을 기다리면서 이제 대기 수요로 돌아서는 데는 아무래도 현재 과열 국면을 이제 잠재우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고요.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기존 주택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지금 신축으로 분양하는 부분에서의 수요 충족은 좀 어려워요. 이번 공급 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들은 좋은 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발이익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관심을 끌고 있는 태릉 골프장과 서울의료원, 용산 정비창 등 좋은 입지에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주민 반발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을 경우 시장에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사업 참여도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번 대책으로 결국엔 급등한 집값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 물량이 곧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만으로 당장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효과가 나타날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앞으로 2,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실입주가 이뤄지게 된다면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당장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무리하게 집장만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당분간 대기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라 2, 3년 뒤를 목표로 조금 더 무주택 기간을 늘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정부의 추가 규제나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 시장은 조금씩 차분해지는 반면 무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대기 상태로 있다 보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국회를 모두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됩니까? 네,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처리돼 본격 시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오늘 국회를 통과해 임대차 3법 개정이 완성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나왔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 관계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수적인 우위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해 향후 시장의 분위기에 따른 책임론이 또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임차인 보호 강화 정책을 통해 전월세 걱정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 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8사 주택 공급 대책 발표됐습니다. 임대차 3법 국회 모두 통과한 거고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대책 법안들이 모두 시장에 지금 나온 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는 시각과 함께 아직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조금 더 뜨거워질지 아니면 점차 차분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